명제. 자, 이 친구인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그럼 이 친구가 전체 집합으로 작용한다는 뜻이고 이 조건에 대한 진리 집합이 뭐면 안 된다는 거야? 공집합이면 안 된다는 거잖아. 라지 P가 공집합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또 이해하면 되느냐? 전체 집합과 라지 P를 교집합하면 뭐가 나와요? 이거 P 나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공집합이 아니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랑 겹치는 게 있으면 돼요. 근데 이 친구 범위 구해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이 친구는 K 값이 변함에 따라서 길이는 몇이야? 4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친구잖아. 그러면 겹치는 게 있으려면 첫 번째로 여기 딱 몇이 왔을 때? K 플러스 3이 왔을 때부터 겹치는 것이 존재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 쭉 가서 여기까지죠. 여기가 K-1이 될 때까지. 등호 성립해요? 안 해요? 하겠네요. 그쵸? 둘 다. 그러면 K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순간부터 이렇게 하기 싫으면 이렇게 K 플러스 3이 0이 되려면 K 몇이야? 마이너스 3이야. K 마이너스 1이 2가 되려면 K는 3이 그냥 마이너스 3 이상? 3이야. 이건 야비한 방법인데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친구가 여기 크거나 같다. 아니면 얘가 2보다 어디 갔어?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되죠. 정수의 K 개수는 7개. 4번입니다. 27번. 명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다는 참이고 이거 참이다. 뭐야 이거? 호준이의 과제 수행도가 상당히 이거 누구야? 규현이의 과제 수행도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이렇게 돼 있어서 Y는 K가 요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K는 9보다 어떻다는 거야? 작은 쪽에 있다는 거지? 같아도 되니? 응, 되죠? 등호 포함하잖아. 그럼 딱 이렇게 접해도 모든 함수값이 얘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야. 다음,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 친구가 거짓이래. 그러면 명제를 뭐 해야 돼? 부정을 구해야겠네.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너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 넘겨 다. X제곱 플러스 K-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방법 맞지? 이번에는 푼 거 같지 왜? 수업 시간에 한 거 같은데? 그랬나? 이번엔 판별식 써버릴게요. 뭐 1차원 개수도 없네. 이걸 뭘 판별식을 써? 씨. 다 넘겨버려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K가 이쪽에 있어달라는 거네. 얘가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고요.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보다도 작은 곳에 있어달라. 같아도 되니? 등호에 있는 거 보니까 같아도 되겠죠. 따라서 K는 1 이상이 되네요. 이렇게. 답은 9입니다. 9. 어디를 모르겠었던 거죠? 닥치시니까 넘어갈게요. 54번입니다. 왜 다 한 거 같지? 자, 저거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로 나타내면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이죠. 얘 무슨 뜻이죠? P교 Q가 공집합이다. 얘는 P합 Q가 전체 집합이다. 따라서 둘은 여집합 관계가 돼요. 여집합 관계. 그냥 같은 뜻이, 같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집합을 때릴 만한 게, 요 친구는 여집합이 안 예뻐요. 요 친구가 예쁘죠? 그지? not q 하면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9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요. 그럼 이 안에 2분의 a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아니 들어간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확히 같아야 한다. 즉 얘를 만족하는 게 2분의 a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얘가 뭐 해야 돼? 접해달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2분의 a가 돼달라 이런 얘기네요. 근데 이 친구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뜻이잖아. 그럼 x 풀마 몇이에요? 3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지금 상수항이 9인 걸 보니까. 그럼 b의 값은 풀마 6이 되겠죠. 그리고 2분의 a는 풀마 3이 되어서 3이라는 곳에서 접한다 이런 뜻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긴 복호동순이 성립해요. 무슨 말이냐? b의 부호가 결정되면 너의 부호도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풀마에서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다 된다는 게 아니라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부호가 결정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양수라는 말 나왔죠?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 때릴게요. a 몇이에요? 6이네요. 답은 12입니다. 12. 사실 여기서 두양수 a, b라는 말이 필요가 없었죠. 하나만 양수라고 줬으면 다른 친구의 부호도 결정되기 때문에 두양수 a, b는 어느 정도 과조건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굳이 둘 다 부호를 줄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보통 둘 다 부호를 주지 않고 하나만 부호를 줄 거면 헷갈리지 말라고 앞에 막 양의 실수 a에 대하여 라고 해서 a, b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보통 표현을 해요. 아니지, 그건 k가 짝수라는 뜻 아니야? 우리는 지금 이 미지수를 자연수로 잡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연수로 잡아서. 그럼 얘 k가 홀수면 홀수고 k는 짝수면 짝수는 거야. 이건 구분이 안 돼요. 홀짝성이. 그러면 밑에가 어? 그러니까 이게 짝수면 이게 홀수일 거고. 이게 홀수면 이게 짝수야. 그러니까 그럼 k를 딱 대입해봐. 오케이? k를 대입해봐. 그러면은 이거 k를 딱 대입했을 때 사실 대입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q잖아. 그렇지? 그럼 대입했을 때 이 친구랑 이 친구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어떻게 아냐고. 모르지 않냐는 거야. 그리고 홀짝일 때 규칙이 다르잖아. 봤잖아. 해봤으면 알걸? 규칙이 어느 정도 다르단 말이야. 뭐 할 얘기가 없네. 사실 뭔 말인지 알아. 할 필요 없는 거 맞거든. 근데 교과서에서 했으니 우린 해야 돼요. 이런 거는 외워줘라. 그게 정답이야 사실. 증명법을 잘 모르겠으면 외우면 돼요. 너무 쉽죠? 15번 누구죠? 어떤 게 질문이죠? 다가 뭔지 모르겠어요? 가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p인 정사각형과 세 변의 길이가 각각 a, b, c인 직각삼각형이 있다.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c이고 c는 a 플러스 2를 만족하고 있대요. 이때 다음은 두 도형의 넓이가 같으면 a, b, p 중 적어도 하나는 정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당연한 거 아니겠음? 아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아님? 얘들아 이런 느낌을 가지면 좋아. 그러니까 이게 뭐 중요하진 않지. 증명 문제니까 얘가 맞다는 것을 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건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어. 넓이가 몇이니? 파이죠. 그럼 봐봐. 얘가 이 반지름의 길이가 유리수 영역이어도 이 친구의 넓이는 무리수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정삼각형 봐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가 몇이야? 4분의 루트 3a지. 이 한 변의 길이가 유리수라 하더라도 넓이는 무리수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얘와 얘의 차이가 뭐냐 하면 얘는 제곱이어도 무리수지만 얘는 제곱하면 유리수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차이점은 있죠. 하지만 얘는 뭐 돌아올 기색은 없죠 지금. 그러니까 대충 그런 얘기예요. 너무 당연하죠 생각해보면. 일단 가볼게요. 두 도형의 넓이가 같으므로 AB 이거 뭐 한 거야? 2분의 1인데 2분의 2 곱한 거지? 그럼 이 친구 여기 옆에는 4분의 루트 3p제곱에 곱하기 2를 했다. 이게 조건 가해요. 다음
피타고라스의 법칙 썼고요. 그럼 b제곱은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다. 여기다가 이걸 갖다 대입하라는 것 같죠? 어떻게 네? 이 P제곱 아니야? 어디요? 가. 가요? 그게 정사각형.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AB는 삼각형. AP 직각삼각형의 넓이의 2배잖아. 그럼 P, 2P제곱 아니야? P, 2P 제곱이요? P, 2P 뭔 말이야? P제곱 아니야? 정사각형이니까 P제곱. 아, 정사각형이구나. 정삼각형인 줄 알았음. Sorry. 2P 제곱이네요. 그럼 조건 나봐봐 얘들아. 밑에 보면 위에 증명에서 나에 들어갈 식이 뭐라고 나와 있어? GA라고 나지. 이 말은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C가 등장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C 자리에 A에 대한 식을 대입을 해줘요. C가 뭐였지? A 플러스 2였나? 그래서 대입하면 4A 플러스 4가 나오죠. 이렇게. 이 친구가 나인 것 같고요. 그럼 B제곱이 4A 플러스 4인데 AB는 2P제곱이라며 조건 다는 H 뭐예요? 봐봐. HP인가요? HB예요? 이렇게 나와 있나요? 그럼 8P제곱이 뭐야? 4AB잖아. 그러니까 이 4A 대신 뭐 넣어달라? B제곱 마이너스 4를 넣어달라는 거네. 끝. 이런 식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앞뒤로 재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참 쉽죠? 답이 아예 안 나와. 18번? 답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뒤에 그냥 해설 첨부. 아, 쌤이 한번 풀어줄게. 자,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래요. 두 자연수 AB에 대하여 여기까지는 전제죠. 자연수가 아닌,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자연수가 아닌 AB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전제입니다. AB가 짝수이면 A 또는 B는 짝수이다. 그러면 대우 명제를 써볼까? A와 B가 뭐면? 홀수이면 AB가 홀수이다. 그럼 A를 뭐라 잡어? 2n-1, B를 2k-1 이렇게 잡을게요. 이때 nk는 자연수겠죠? A, B가 자연수였잖아. 여기다 1 넣으면 1이고 2 넣으면 3이고 3 넣으면 5고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A, B를 곱해요. 그러면 4nk-2n-2k 플러스 1이 되면서 이 친구들이 2로 묶이게 되죠. 그러면 2 곱하기 2nk-n -k 플러스 1이 되면서 다행이다. 이 친구가 뭐가요? 짝수가 되죠. 거기다 1을 더했으니 이 친구는 홀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증명이 끝나요. 됐니? 이런 거 하려고 홀수 짝수를 분리하는 거야. 안 해도 되지만 아까 그거.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네모하고 탱탱탱 하면 이제 간지나게 증명 완료가 되는 겁니다. 가끔 이거 뜻을 묻는 애들이 있는 거 내가 알기로는 QED로 알고 있거든? 맞나? 이게 그거야. 그리스어인가? 이게 영어가 아니야. 이거 물어보지 마. 무슨 뭔지. 증명완 이런 느낌이. 26 안 했어? 27도 안 했니?
아니 그래. 얘랑 얘를 비교하기 때 뭐 해보고 싶어? 제곱해봐야지. 그럼 좌변이 뭐가 돼? a 플러스 2루트 ab 플러스 b. 우변은 2a 플러스 2b. 이들을 뭐 해봐? 빼보자.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을게 그냥. a 마이너스 2루트 ab 플러스 b가 돼. 이거 이해돼? 그럼 마이너스로 묶어서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되죠. 그럼 이 친구는 항상 0보다 어때? 작죠. 왜? 루트 a와 루트 b가 같을 순 없으니까요. 그지? 그 말은 이쪽이 더 크단 뜻이죠. 기억은 틀렸어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네요. 다음 니은입니다. 양변도 제곱을 해볼게요. a 마이너스 b와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루트 ab예요. 빼요. a 사라지고 마이너스 2b 플러스 2루트 ab가 되네요. 그러면 또 2로 묶어서 뭐 루트 b로도 묶을까? 루트 b로도 묶으면 얘 뭐가 돼?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돼. 이거 플러스죠. 얘 플러스죠. 이거 양수죠. 이렇게. 따라서 이쪽으로 부등호방이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지. 그러면 왼쪽이 더 크다는 뜻이네요. 그죠? 맞습니다. 다음 디귿입니다. 또 양변 제곱형 마이너스 2ab 똥결련이야? 2ab의 절대값. 이들을 비교하는 거니까 또 빼요. 이게 당연하지 않나? 이거는 증명을 안 하고 이렇게 쓸게. 여러분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는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 맞죠? 바로 끄덕이 안 나오면 당신은 개념 복습을 안 한 거예요. 그죠? 이거 3번이죠. 3번. 여기다 b 자리에 뭐 넣어요? 마이너스 b 넣은 거예요. 마이너스 b. 그럼 얘는 그대로고요. 얘만 마이너스로 이렇게 변해요. 이해가죠? 이거 등호 성립 조건이 원래 뭐였어요?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였거든요. 그럼 b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넣은 너는 a, b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도 알 수 있어. 아무튼 얘는 맞는 말이다. 다음 리을. 이 친구는 생 처음이죠. 완전. 이건 해봐야 돼요. 맞는 것 같지 않아? 자, 가보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ab. 이게 좌변을 제곱한 거고요. 여기서 우변 제곱한 걸 빼줄게요. 그럼 a제곱 b제곱은 전부 다 사라지고요. 2로 묶으면 여기는 ab, 얘는 마이너스 절대값 ab가 되겠네. 그럼 이 친구는 a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때? 0이 되겠지. ab가 0보다 작으면 이 친구가 마이너스 ab로 나오면서 4ab가 되죠? 근데 넌 0보다 어때요? 작네요.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이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다는 거죠. 맞는 말이네요. 다음 미음입니다. 말하기도 귀찮다. 해. 아. 맞는 말이죠. 됐니?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이 리을이에요.
좌변이 양수라는 보장이 안 돼 있죠. 뭔지 아니? 좌변이 양수라는 말이 안 돼 있어. b의 절대값이 더 클 수 있는 거잖아 지금. a, b의 어떤 특정한 조건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해됐지? 그러니까 리을을 풀 때는 이렇게 푸셔도 되지만 이렇게 푸실 거면 케이스 1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을 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거고, 이 반대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죠? 귀찮아 나는. 근데 이게 취향 차이가 나뉘거든.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쌤처럼 방금 쌤 푼 것처럼 절대값 a와 절대값 b의 대소를 비교해서 얘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서 푸는 아이들도 있어. 근데 좀 더 나아가면 이런 얘기도 있지. 선생님 어차피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절대값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음수면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선생님. 좋은 아이디어예요. 좋은 방법이죠. 근데 그 학생들은 다음에 어떤 난관을 마주치게 되죠? 이런 형태가 나오고 얘가 전체 절대값을 안 쓰고 있는 형태가 나오면 그 아이는 이 문제 못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감? 대충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 알아두세요. 이런 방법도 있다. 얘가 음수가 될 수 있는 게 열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절대값 b를 넘겨버리는 거야. 이렇게 넘겨버리는 거야. 그래놓고 제곱을 때려. 얘 제곱 때리고 얘 제곱 때려서 뺄 거야. 아니? 얘 제곱하면 뭐 나와? a-6의 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절대값 b의 a-6 이렇게 나와요. a제곱 사라지죠? 이 친구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이니까 a제곱은 사라지고 12a 남고요.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절대값 b의 a-6 이렇게 돼요. 응? 아 b예요? 미친놈인가? 미친자인가? 나 졸린가? 죄송합니다. a제곱 사라지고요. 2ab 플러스 2b제곱 2에 b 곱하기 a-6 이렇게 돼. 뭔가 이상하다. 뭐라고요? 저기 풀풀이 아니라 마이너스. 어디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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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럼 이 친구도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그럼 얘랑 같은 거 보이세요? 이렇게? 맞니? 그럼 위에서 많이 봤던 느껴지나 이거? 문제가 이런 형태죠. 이렇게? 근데 위에서 본 거잖아. 그럼 0보다 어때? 이거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방향이 이렇게 흐트러진다는 거 알 수 있죠. 미음도 맞는 얘기.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야. 어때? 뭐가 더 편해 보여? 미음이죠? 방금 한 거? 뭐가 더 편해 보이니? 여러분 나름대로야. 저는 여기서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당연히 다 모든 풀이를 다 해보시고 이걸 풀 때는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작으면 무조건 맞는 말이다 라는 걸 이해하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가정해서 맞는지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죠. 결국엔 제가 첫 번째 했던 풀이 그 풀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풀이도 어느 정도는 해볼 필요도 있어요. 그치? 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고등학생 때도 그렇고 대학생 때도 그래요. 중요한 부등식이에요. 넘어갑니다. 27. 자, 양의 실수 ABC 저런 말, 양의 실수 이런 말 나오면 뭘 쓸 확률이 높아? 산술기하를 쓸 확률이 높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곱이 일정한 친구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럼 이거 곱하면 몇이야? 1이지? 그러면 1은 1 곱하기 1이니까 더하면 2라는 최소값, 2라는 최소값, 2라는 최소값. 여긴 누가 나와야 돼? 6 이하의 어떠한 정수가 나왔어야 됐어요. 실수가. 기억은 틀렸죠. 발레가 어디일까? 6 이상 9 미만. 이런 친구들이 발레가 될 수 있는 거지. 다음 니은. 아, 귀찮다 이제. 맞죠? 다음 디귿.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하자는 거야? 귀찮은데? 이래도 되나? 저 그냥 비세제곱으로 나누면 안 돼요? 양변은? 그럼 여기 이렇게 b분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얘는 b세제곱을 이렇게 분모로 받잖아. 맞니? 그럼 이 친구가 2 곱하기 b분의 a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되고 이 친구는 27 곱하기 b제곱분의 a제곱이 돼요. 이렇게. 그럼 b분의 a를 x로 치환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도 되지 않아? 어차피 양수분의 양수 아니야. 그럼 x가 양수라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하나의 스킬이에요. 따라서 2x 플러스 1의 세제곱에서 27x 제곱을 빼보겠다 이겁니다. 3차죠. 그 말은 이쁘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8x 세제곱 플러스 몇 x야? 12x 제곱? 왜 이렇게 파품이 나오지? 플러스 6x 플러스 1. 근데 이 친구가 마이너스 15x 제곱으로 바뀌네요. 딱 보니까 1이네, 그지? x 마이너스 1에 8x 제곱, 마이너스 8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7이 필요하죠?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인수분해 마저 할게요. 이거 제곱인가요? 인수분해가 안 되나? 안 되네. 그러면 근해 공식 쓸게요. 대충 어떤 값을 갖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허근이네요, 그죠? 허근이네. 49 아니네. 아오씨 왜 지웠어 이씨. 루트 49 마이너스 48에 32죠. 17 대충 4.xx. 그러면 근이 16분의 11.x랑 빼면 16분의 2.x네요. 둘 다 자연수긴 하죠. 그럼 이 친구는 x가 0보다 클 때 항상 0보다 큰가요? 0보다 크거나 같나요? 아니겠죠? 어떠한 값을 대입했을 때, 즉 하나만 넣어볼까? 2분의 1 같은 거 넣어볼까요? 이렇게 발레 찾으러 가는 겁니다. 저.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얘는 2고요. 마이너스 2분의 7 플러스 1. 양수야 음수야? 양수네? 에이씨. 그러면 2분의 3 넣을래. x에 2분의 3 넣어. 발레 찾으러 가는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이 친구는 4, 2, 3, 6.
마이너스 2분의 21 플러스 1. 뭐 자세히 안 봐도 얘가 음수죠. 이 친구가 음수가 되지. 그러니까 발레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 대현이 이 친구를 이렇게 안 쓰면 얘가 어떻게 나왔을 거냐면 a-b 곱하기 8a 제곱 마이너스 7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나왔을 거야. 이게 싫었던 거예요. 왜? 이거? (2분의 3) 아 양수야? 양수인가?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1이 있고 y축이 있고 11분의 2.xx가 여기 어딘가 있고요. 여기 2가 있고 여기 사이에 2분의 3이 있잖아. 이 친구가 지금 2분의 3보다 어때? 2분의 3보다 작지? 2분의 1보단 크지? 1보다 작니? 여기 어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신체가 못 버티는 기분이 드냐. 그럼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랑 1을 기점으로 이 친구 부호가 출렁출렁 바뀔 거예요, 여러분. 2차 함수 생각해봐. x-1 곱하기 x-2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1이고 이어서 부호가 훅훅 바뀌죠. 3차 함수라고 다른 게 아니야. 여기면 3차 함수도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이런 식으로 부호가 바뀌면서. 이게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이거든요. 으아. 왜 이렇게 목이 아프지? 이거 또 계산 틀렸나? 안 틀렸지? 이거 맞을 것 같은데? 4, 31. 응? 마이너스 뭐? 여기? 이거? 이제 다시 할게요. 인수분해가 되네요.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친구는 부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얘는 영향을 미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을 기준으로 이 뭐식인데 지금 어차피 x는 뭐야? 양의 실수야, 양의 실수. 그러니까 얘도 등호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대충 1 같은 걸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럼 이제 2 같은 거 대입해 보자. 이게 뭐야? 양수. 얘도 양수죠. 그러니까 이 친구 무조건 양수가 된다는 거야. 따라서 이쪽이 더 크거나 같다는 거지. 부등호 방향 이쪽이에요. 이거 디귿 맞는 말입니다. 자, 42번 별표 치시고요. 잘 봐. 자, 양수 xy가 더했을 때 값이 일정하래. 그리고 루트로 둘러싸인 두 친구의 합이 나왔어. 이거 유형이에요. 외워주세요. 갑니다. 이 친구의 최대값을 구하는데 근호가 적혀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연산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친구를 fx라 지정하고 fx의 제곱을 조사합니다. 자, 결국 안 하게 될 작업이에요, 이거.
지금만 하게 되는 식입니다. 지금만 쓰게 되는 식이에요. 그러면 제곱끼리 더해져서 이렇게 나오면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18이 돼요. 그럼 뒤에는 2루트 11 마이너스 2x에 7 마이너스 2y가 붙습니다. 이렇게. 근데 x 플러스 y가 몇이에요? 5죠. 이 앞이 몇입니까? 8이 돼요. 해봐. 11 마이너스 2x랑 7 마이너스 2y를 더하면 뭐가 된다고? 뭐가 된다고? 8이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이 더했을 때 8이 되고 이 친구보다 얘는 당연히 작거나 같겠죠. 산술기하에 의해서. 얘가 언제 변동하느냐. 이상해 몸이. 이 친구랑 뭐 할 때? 같을 때 최대값 갖는 거 아니야 얘? 얘랑 같을 때 몇으로? 4로 같을 때 아니야? 그래야 4 더하기 4 해서 8 나오지. 얘도 4고 얘도 4야. 잘 봐. 그럼 결국 얘가 몇 나왔어? 4 곱하기 4 아니야? 4죠. 루트 때리면. 그럼 얘가 몇이야? 2 곱하기 4 하면? 8이지. 이거 몇이야? 16이야? 이렇게? 답이 뭐야? 2번이지. 이건 fx의 제곱의 최소값. 지금 이거 제곱하고 있잖아. 이렇게. 제곱의 최대값이 16이니까 fx의 최대값은 4죠. 됐니? 잘 봐. 자,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 잘 봐. 자, 얘랑 더해봐. 18-2 곱하기 x 플러스 y. 얘가 5죠? 너 몇이야? 8? 그러면 2 곱하기 8의 루트가 답이야 그냥.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어. 얘랑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 얘들아.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야 얘들아. 이 친구 어떻게 나왔어? 너랑 너의 합으로 나온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 친구가 최소값이 뭐와 같아? 합이랑 같은 거야. 이게 이해가 되겠니? 이렇게 합이랑 같은 게 이해가 되겠어? 얘가 4잖아. 4의 제곱의 루트를 때리니까 얘가 4가 나온다고. 잘 봐. 자, 문제 이렇게 만들어 볼게. 그리고 a 플러스 b는 6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 뭐 해야 돼? 제곱해야 돼. 그냥 x라고 잡을게. x 제곱은 양수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2루트 ab야. 근데 이 친구 몇이야? 6이잖아. 그리고 이 친구는 둘이 같을 때 최대값을 가질 거 아니니? 그럼 같다고 치면 몇으로 같은 거야? 3으로 같아서 3이 6이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무조건. 그래서 2 곱하기 6이 나온다고. 따라서 x의 최대값은 루트 2 곱하기 6이라는 거야. 됐니? 다시 푼다. 이 문제는 거의 3초 컷이어야 돼. 읽자마자 그 문제 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5 더하기 18 8 16 루트 2번 이렇게 끝내는 거야. 이해했어? 이해했으면 외워. 답습하세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돼? 여기 옆에다 써두는 거야. 11-2x와 7-2y를 더하니까
18-10으로 8이 되더라. 그래서 곱하기 2하고 루트 때리러 갔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넘어갑니다. 아! 갑니다. 2랑 B랑 더해놓고 뭐 한대? 최소값 구하래. 그럼 뭘 알아야 돼? 곱의 최대값을 알아야겠지. 근데 잘 봐, 얘들아. 잘 봐. 지금 얘보다는 얘가 주인공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 친구를 일단 간단하게 나타내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두 친구는 2a로 묶을게요. 그러면 b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뒤에 있는 친구도 b 플러스 2가 된다고 가정하면 2를 더했잖아. 그럼 우변은 16이 되겠죠. 2 넘어가고요. 넘어가면 되지. 2a 플러스 1이지. 미안해. 이렇게 된다. 그럼 둘 다 일단 3 미만은 못해요. 얘가? 이해 가니? 이해 안 가는 사람? 어떤 게? 얘네 양수잖아. 아니? 내가 틀렸네. 양의 자연수가 아니라 양수지? 이제 그럼 얘는 1 이상이고, 정확히는 1 초과고, 얘는 2 초과네요.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 자, 잘 봐. 문제에서 뭔가 A와 B, A, B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이 나왔는데 전 그렇게 얘기를 안 할 거고요. 무슨 얘기로 가냐? 그냥 얘와 얘를 주인공으로 볼 거예요. 왜? 이미 곱이 일정한 걸 이미 찾았잖아. 근데 왜 굳이 딴 데 가? 그냥 이렇게 더하면 2a 플러스 b 플러스 3이 돼요. 이 친구가 어떤 최대값을 가져요? 각각이 몇일 때 곱해서 16이 나죠? 4죠? 그럼 4 더하기 4 하면 8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죠. 답은 5가 된다. 다음 51번. 자, 이제 이런 유형에 익숙해지시고 많이 풀어보셔야 돼. 자, 뭐 해야 돼? 곱하면 뭐 돼? 안 돼. 뭐 해야 돼? 전개하셔야 돼. 이건 전개 필수야. 얘부터 전개해드리면 a분의 16 a제곱 뭐하냐 나? 나 뭐하냐? 16 맞지? 더하기 b분의 a 플러스 a분의 64b 플러스 4. 그럼 얘네는 20으로 항상 일정하고 이 두 친구의 산술기하에 달린 거네. 그럼 a제곱이 뭐가 같대? 64? b제곱과 같대. 이거 같다 한 거예요? 물론 당연히 써도 되지. 2루트 이렇게 똑같아. 2루트 64 16 끝난 거 아니야? 만약 16? 아니 16이요. 16 플러스 20 36. 실수 xy에 대해서 x는 0보다 크고 얘가 성립한대요. 이때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문자가 두 개죠. 그럼 두 가지 중 하나를 생각해야 돼. 첫 번째, 문자를 한 개로 통일할 것이냐. 두 번째, 문자 두 개로 뭐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한 형태를 유도할 거냐.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
보여 안 보여? 이거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이 친구 전개해봐. xy 플러스 2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야. 어때? 어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지 같아 그냥. 근데 있잖아, 요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좀 들지 않나? 안 들어? 안 들- 이거 봐. 이거 보이지 않아? 자, 한 문자로 나타낼게. x제곱 y 플러스 xy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32는 0이다. 이렇게. 지금 이거 보면은 이 친구 봐봐요. 이 친구. y 자리에 있잖아.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딴 거 대입해야 되지. 그러니까 쌤 지금 뭐 하고 싶은 거냐면 그냥 안 하고 싶어. 그냥 안 하고 싶어. 딴 거 하고 오자. 이건 난이도가 있으니까 쉬운 거부터 처리하자. 저 괜히 먼저 했다가 머리가 섞일 것 같아. 이거부터 할게요. 자, 이 친구가 주어진 상태에서 너의 최소값을 구하래. 일단 첫 번째는 산술기하 평균을 먼저 떠올려야 돼. 그리고 나서 최후의 방법이 뭐가 있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최후의 방법으로 거론돼야 돼요. 첫 번째, 자 지금 합이 일정한 상태예요. 근데 너의 뭘 구하래요?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곱의 형태를 떠올려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합의 형태죠. 그치? 그럼 일단은 뭘 해보냐? 통분을 해봐. 너분해 2x 플러스 y가 되죠?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산술기하를 이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럴 땐 뭘 떠올려? 코시-슈바르츠를 떠올려요. 코시-슈바르츠. 그럼 x 플러스, 물론 산술기하로 풀립니다. 2y 곱하기 x분의 1 플러스 y분의 2를 떠올려요. 근데 만약에 얘들아 여기서 이런 형태가 나오잖아? 그럼 둘이 차수가 다르지. 코시-슈바르츠 식 한번 써볼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x 플러스 by의 제곱이야. x, y를 기준으로 보시면 얘는 제곱인데 반해 요 안에 들어있는 친구는 1차인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 식과 요 식과 요 식은 차수 차이가 조금 나요. 얘네들이 얘보다 차수가 조금 더 높다고 판단이 들어야 돼. 근데 얘네들은 지금 차수가 어때? 같다고 보셔야 돼. 물론 이 친구는 대수의 입장에선 차수가 다르지만 절대값이 같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한 변에 같이 쓰이는 친구들인 거야. 이건 감이에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럼 이 친구는 뭐의 제곱이라고 보셔야 돼? 루트 x의 제곱. 얘는 루트 2y의 제곱. 너는 루트 x분의 1의 제곱. 너는 루트 y분의 2의 제곱이라고 보는 거야. 그럼 너는 뭐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거 할 수 있어. 루트 x 곱하기 루트 x분의 1 이렇게 곱한 거 플러스 루트 2y 곱하기 루트 y분의 2의 제곱보단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얘가 상수 아니냐는 거야. 이렇게. 이거 몇이야? 1이죠? 그러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2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 1 더하기 2, 3의 제곱인 9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인 거죠. 등호 성립 조건 생각해 볼게요. 등호 언제 성립해요? a분의 x 루트 x 분의 루트 x분의 1과 b분의 y
루트 2y분의 루트 y분의 2가 같을 때다. 그러면 이 친구는 x분의 1인가요? 이 친구는 y분의 1이죠. 이거 루트 2 약분되죠. 이렇게. y분의 1. 따라서 x와 y가 뭐 할 때?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우리가 애초에 산술기하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야? 여기서 x와 2y가 같다는 것을 이용하잖아? 그러면 여기에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등호 성립 조건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여기선 산술기하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온 거야. 근데 산술기하로 못 푸는 거야? 아니야. 다만 내 눈에 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코시-슈바르츠가 정답일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이런 생각할 여기서 갑자기 x와 y가 같은 걸 떠올려 볼까? 이건 변태인 거야, 그냥. 뭔지 알겠어? 이렇게 때려 맞추기 식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럴 때 최후의 방법 뭐? 코시-슈바르츠를 떠올리면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등호 성립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도 바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거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다. 다음 62. 자, 60번은 풀었나요? 자, 60번 풀어드렸어? 안 풀었어? 기억이 안 나? 나 공식 안 가르쳐줬어? 할게요. 자, 이 친구 m으로 묶으면 x 플러스 3 플러스 2가 되면서 직선은 직선인데 항상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마이너스 3,2를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기울기가 몇이에요? m입니다. 그렇죠? 기울기는 m이에요. 그러면 봐봐. 얘를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야. 아무거나 한번 꺼볼게. 선생님이 이렇게 싹 껐어. 그러면 x절편과 y절편에 의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결정이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 쭉쭉쭉쭉 써볼게. 가보자. y절편은 몇이야? 3n 플러스 2죠. x절편은 몇이죠? 자,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 얘도 그냥 선생님이 일반화해 줄게. a, b라고 쓸게요. 근데 2, 4분면이니까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다 일반화해서 구해 보겠다는 거야. 그럼 y는 m 곱하기 x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하겠다. 이해되죠? 이해하고 있어? 그럼 mx 플러스 am 플러스 b가 돼. 그럼 여기가 몇이야? am 플러스 b야. x절편은 얘가 0이다 때리면 되잖아. 마이너스 m분의 am 플러스 b야. 그럼 이 길이는 얘가 되지. 마이너스 빼고. 여기 지금 x좌표가 음수잖아. 마이너스 빼면 얘야. 그러면 넓이가 뭐가 돼? 2분의 1 곱하기 m분의 am 플러스 b의 제곱이야. 여기서 한 가지 아이디어 또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 간다. 2분의 1 앞으로 빼놓고요. m분의 전개합니다. a제곱 m제곱 플러스 2abm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분배해야 돼. 누구지? 누가 이거 자꾸 읽었으면 뭐 하트 공식 거렸는데 누구지? 김규민이었냐? 기억이 안 나. 이렇게 하면 m이 약분되면서 a제곱 m이 되고 요거부터 쓸게. 이렇게 하면 b제곱 곱하기 m분의 1이 돼요. 곱이 일정하죠? 그죠? 다음 플러스 여기는 2ab가 등장하죠. 이렇게. 그러면 2분의 1로 묶어서 이쁘게 쓰려고 쓰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 친구는 나가면 ab가 돼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지? 그럼 잘 봐. 잘 봐. 얘들아. 기울기가 몇이든 간에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항상 일정하지 않니? 몇이 나오니? 이 직사각형 넓이 몇이야? A, B지. 됐어? 다음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이거 좀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건 약분이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M분의 B가 되거든요. 됐어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A잖아요. 아, 여기가 마이너스 A잖아요. 그럼 이 길이가 뭐가 돼요? M분의 B가 되죠. 이 길이가 M분의 B예요. 여긴 길이가 몇이죠? B죠. 그게 이거죠, 지금. 얘가 S2예요. 얘가 S1입니다, 여러분. 됐어요? 됐죠? 그러면 S1과 S2는 항상 뭐가 일정해요? 곱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얘는 곱이 항상 일정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언제 최소값을 가져요? 얘와 얘가 같을 때 아니에요? 갑니다. A제곱 M과 B제곱 곱하기 M분의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 손 들어봐요. 여기 따라왔다? 따라왔어? 오케이. 그럼 얘 둘이 같으려면 M 절로 가면 M제곱이 되니까 그냥 AM은 B다 이렇게 써도 되지. 그럼 M이 몇일 때야? M이 몇일 때야? A분의 B일 때죠. 그때 S1과 S2는 어떻게 된다? 넓이가 같아지면서 삼각형의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최소값을 갖게 되더라 라는 얘기야. 이 논리를 기억해. 근데 기울기가 언제야? 잘 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A, B면 A분의 B라는 기울기를 갖는다는 거야. 자, 여기가 지금 문제에선 뭐야? 마이너스 3,2였죠. 그럼 기울기가 3분의 2일 때라는 거야. 그럼 잘 봐라잉. 잘 봐라잉. 그럼 얘들아, 요 친구 넓이와 요 친구 넓이가 같댔지.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뭐야? 얘야. 그렇지 않니? 그렇지 않니? 이 넓이가 몇이었어? 6이지. 그거에 2배 하면 최소값이야. 그냥 이렇게. 자, 다시 새 걸로 이 문제 봐봐. 딱 봐봐. 그럼 아 얘는 m 곱하기 x-3 플러스 x 플러스 3 플러스 2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마이너스 3,2야. 그럼 이 넓이가 6이니까 최소값은 12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기울기가 몇일 때? 3분의 2일 때.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바로. 이거 식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곱하면 답은 4, 2, 8이 되네, 8. 8이 답이 된다. 할 수 있겠지? 이 논리를 기억하고 빠른 풀이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식을 쓰면 어떻게 돼? 이 세 개의 넓이의 합으로 전개가 될 거야. 근데 이 두 친구의 곱이 일정하니까 얘네 둘이 같을 때, 산술기하 평균이죠? 얘네 두 개의 넓이가 같을 때 이 친구는 최소값을 갖게 된다. 그때 기울기는 너분의 너가 되더라. 이렇게. 하나 더 가져가 볼게. 5,4를 항상 지나는 직선이 있어. 근데 기울기는 음수래. 이거 삼각형 최소값 하면 아 기울기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넓이 몇이야? 20. 최소값은 40 이렇게 된다는 거지. 바로바로 할 수 있다. 자 이제 62번이야. 그림과 같이 마이너스 4,5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 하고 또 결국에는 이 삼각형 넓이를 S1, S2라고 하겠대. 그럼 결국엔 무슨 말이야 얘들아? 결국엔 이 직각삼각형이 최소값을 가질 때라는 거잖아. 얘가 뭐 하니까 이 직사각형이 뭐 하니까 넓이가 일정하니까 결국엔 얘가 최소인 거야. 그죠? 근데 얘가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4,5잖아. 4, 5, 20이 답이지 그러면. 그렇지? 이 친구가 너 더하기 너의 최소값이 될 거니까요.
졸라 쉽죠? 20초 걸리나? 20초도 시간 낭비다. 63번. 자, 그럼 이제 외우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그냥 직각삼각형이랑 직사각형 나오면 탁 치고 저렇게 푼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자, 간다. 자, 이 친구는 그렇게 풀면 돼, 안 돼? 돼, 안 돼? 돼요. 잘 봐. 잘 봐. AB가 4야. AC가 2야. 이거 직각이래. 이래놓고 여기 사각형 딱 직사각형을 딱 갖다 때렸을 때 여기 넓이의 최대값이래. 너네 라발리에리의 원리라고 들어봤어? 미안해. 등적 변형 들어봤지? 그치.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에 점 A가 있고 점 B가 있고 이 직선 위에 점 C가 있대. 그럼 이 삼각형 ABC의 넓이는 항상 일정하겠지. 높이가 다 같으니까. 이거를 어떤 수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결국에는 이 넓이는 이렇게 생긴 선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도형이야. 근데 너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이 길이는 계속 유지된다는 거야. 어찌 됐든 간에. 위치만 달라질 뿐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됐니? 저는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보여요. 결국에는 이렇게 쪼개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와 여기에 대한 이야기로 나뉘게 돼. 그지? 그럼 이 길이를 어디다 갖다 붙여도 되냐면 저기다 갖다 붙여도 돼요. 이렇게요. 별반 다르지 않은 문제라는 거야. 그지? 이해 가요? 근데 이게 이 직각을 무너뜨리는 행위라서 여러분들은 할 수 없는 행위죠. 혹시나 오류가 날까 봐. 그지? 어떤 조건에서는 오류가 안 나고 어떤 조건에서는 오류가 난다. 이런 걸 여러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일단 그냥 풀어볼게. 자, 일단 첫 번째. 기하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기하가 있습니다. 무슨 기하와 무슨 기하가 있죠? 논증 기하와 해석 기하가 있어요. 논증 기하는 언제까지 배운 거예요? 중3 때까지 배운 기하가 논증 기하예요. 삼각형이 있고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도형 자체로 바라보는 거지. 근데 해석 기하는 고1 때 배운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우리 중간고사 단원이죠? 다들 좆된 거. 자, 이 친구 보시면 얘에서는 얘를 삼각형으로 보고 얘를 원으로 보나요? 이 둘의 관계가 아니라 이 친구는 결국에는 중심의 좌표가 어디고 삼각형은 세 점을 이은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으로 인식하고 이런 식의 기하를 해석 기하라고 보는 거죠. 우린 고1 도형의 방정식에서 해석 기하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목표가 뭐였어요? 모든 문제를 해석 기하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목표였고 그 와중에 문제풀이 속도를 빠르게 만들기 위해 논증 기하를 응용하면 됐었어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었죠? 얘들아, 지금 여기서 이 문제를 딱 바라봤을 때 첫 번째로 행동해야 되는 것은 이 문제를 논증적으로 풀 것인가 해석적으로 풀 것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로 논증을 떠올려야겠지. 왜? 빨리 풀려면. 근데 논증이 빠르지 않으면 당연히 해석으로 가는 게 맞는 거야. 해석으로 가려면 무조건 뭐부터? 좌표축부터 도입해야 되는 거죠. 요게 현명해 보이죠? 이렇게. 그럼 이 길이가 4고 이 길이가 2다. 물론 여러분 이런 좌표축 도입도 가능하죠. 불편할 텐데. 이런 좌표축도 도입이 가능해요. 그지? 그럼 우리가 흔히 아는 거죠. 근데 그러면 뭐가 불편해져? 직사각형이 너무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간다. 직사각형은 보통 어떻게 두는 것이 편해? 모든 변을 축의 수직인 상태로 두는 것이 편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X축. Y축은 또 여기도 둘 수도 있고 여기다 둘 수도 있고 여기다 둘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다 둘게요. 이렇게 두고 해석기하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다음 이 길이가 4. 다시 쓸게요. 이 길이가 2. 그러면 얘를 A, 뭐 얘를 마이너스 B, 얘를 C 이런 식으로 둘 수 있겠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C제곱은 2고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4다. 그리고 A 플러스 B 이 길이는 몇이야? 2루트 5죠. 이렇게 식들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납득? 그럼 이거 두 개 빼볼까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뭐가 나와요?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4. 아 이거 16 미친놈인가? 죄송합니다. 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얘에서 얘 빼면 되잖아. 마이너스 10이죠? 근데 이 친구가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잖아. 그럼 이 친구가 2루트 5니까 우리는 A 마이너스 B를 얻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얻어낼 수 있고 얘도 얻어냈으니까 A, B 값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C 값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좌표 값을 전부 다 알 수 있는 형태다. 그리고 그럼 우리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얻어낼 수 있죠. 여러분 식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뭘 알고 있는지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도 얻어낼 수 있는 것이고 이 직선의 방정식도 얻어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너의 x좌표 하나를 뭐 예를 들면 k라고 잡아 이렇게. 그럼 여기서의 y좌표도 k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도 구할 수 있는 거죠. k에 대한 식으로. 그럼 이 길이도 k에 대한 식. 이 길이도 k에 대한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이 둘을 뭐 하면 돼? 곱하면 되겠지. 그럼 k에 대한 뭐가 나올까? 2차식이 나올 거야. 그래서 얘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문제가 해결될 거야. 오케이? 근데 여러분 딱 보시면 A-B가 뭐 나와? 얘가 2루트 5라며. 그지 같은 거 보여? 이렇게 나눠봐. 그럼 얘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6이 나와. 딱 봐도 그지 같지. 뭐 할만은 해요. 그렇게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 둘 더하면 2a는 5분의 4루트 5인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 b 구해서 갈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저는 이렇게 가진 않겠습니다. 당연히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안 할 거죠? 네. 이 길이가 4고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2루트 5일 때 자, 저는 어떻게 갈 거냐면요. 결국 우리는 이 넓이를 구할 거잖아. 그러니까 논증적으로 구하고 싶으면 너와 너 중에 하나를 미지수로 지정을 해줘요. 저는 여기를 x라고 가져갈게요. 되지? 그럼 우리 집 뭐 할 거냐면 닮음을 이용하는 거야. 닮음. 첫 번째, 자, 이 친구 어때? 얘랑 닮음이죠. 그럼 얘를 y라고 잡아봐 이렇게. 그러면 닮은 b는 y 대 2루트 5가 돼요. 됐지?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가 y면 여기는 뭐라고 할 수 있어? 너 대 너의 b로 알 수가 있지. 자 그러니까 얘는 y보다 뭐가 더 편해? 1대 2대 루트 5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y로 잡고 y, 2y, 루트 5y 이렇게 잡는 거야. 됐나요? 됐나요? 그리고 이 친구도 닮음 아니에요? 이 큰 직각삼각형과 얘를 공유하죠. 1대 2대 루트 5면 1대 2대 루트 5라서 여긴 얘가 x가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잡는 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가 x라며. 그럼 얘는 1대 2대 루트 5예요. 그러니까 2분의 x고 여기는 2분의 루트 5 x죠. 아, 얘를 2x로 잡았으면 조금 더 편하겠죠. 분모가 없는 상태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루트 5x
플러스 2y는 4다. 여기도 같은 식이에요, 여러분. 얘랑 똑같은 식입니다. 얻어낼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여긴 어때요? 이렇게 더하면 2분의 5x인가요? 플러스 루트 5y는 2루트 5입니다. 어때요? 같은 식인가요? 이거 2 곱할게요. 같은 식이 나오거든요. y는 4루트 5. 그럼 얘를 뭘로 나눠? 루트 5로 나눠. 그럼 얘랑 같은 식이야. 그렇지? 얻어낼 것이 이거 하나예요, 지금은. 이 상태에서 우린 뭘 구하고 싶다? 뭘 구하고 싶다? 루트 5xy의 최대값이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산술기에 가깝죠. 그지? 이 두 친구 합이 일정해요? 그러면 곱은 2루트 5xy. 이 친구는 최대값이 몇이에요? 이 둘이 같을 때잖아. 뭘로 같을 때? 2죠. 그럼 너는 4라는 최대값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럼 양변 뭘로 나누면? 2로 나누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납득? 논증이 훨씬 빠르죠. 그지? 이 친구 등호 성립 조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루트 5x와 2y가 같을 때겠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x 대 y가 2 대 루트 5일 때입니다. 이런 얘기. 이렇게 비례식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되니?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 x가 2k일 때 y가 루트 5k이면 된다는 거죠. 한 번만 대입해 볼게. 여기 이 친구 뭐가 돼? 대입하면 2루트 5k가 되니? 됐어? 다음 이 친구는 대입하면 2루트 5k. 이 새끼 중점 똑같죠, 아까랑. 결국엔 똑같은 등호 성립 조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다라는 거야. 갑니다. 갑니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원리는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똑같은 거야, 어차피. 간다. 결국 이 친구가 뭐라고 보면 돼? 중점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 닮은 비 몇 대 몇이야? 몇 대 몇이야? 알았어. 자자. 이거 봐봐. 여기 직각 내려봐. 그럼 여기가 중점이면 얘네 결국에 넓이가 같은 거잖아. 뭘로? 더하면 얘인 걸로. 얘네도 넓이 같은 거 아니야? 더하면 얘로. 여기 길이 몇? 여기 길이 몇? 4. 2, 4, 8. 2로 나누면 4. 그거의 절반? 2. 인 거야. 오케이. 결국 구하는 건 똑같다. 근데 좀 논리가 다른 거죠, 논리가. 난 분명히 말했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문제 어떻게 풀게 된다? 무지성 중점 이렇게 풀게 된다고. 그러다가 한번 대일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돼.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는 계속 같은 식을 반복해서 구닥다리 방법으로 계속 풀어봐야 돼. 그러면서 내가 확신을 얻어야 돼. 아, 이럴 때는 중점이구나 라는 거를. 알겠지? 그래야 시험에서 확신을 갖고 팍 찔러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다음 64번. 얘를 만족하는 양수 x, y에 대해서 이 친구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나와버렸다. 드디어 나와버렸다. 뭘로 푸는 것 같아? 코시로 푸는 것 같죠? 코시로 푸는 것 같아. 근데 있잖아. 문제가 하나 있어. 뭐야? 차수가 4배 차이야. 이해돼? 얘 제곱하면 x고 또 제곱해야 얘가 나와 지금. 그럼 봐라. 다시 한번 써줄게. 코시 슈바르츠.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야. 얘 차수가 절반 차이 나잖아. 그럼 결국에 차수가 4배 차이 나면 코시를 몇 번 써야 돼? 2번 써야 돼. 2번. 그럼 봐봐라. 27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여기 쓰인다고 이렇게 가정하면 여긴 뭘 쓰고 싶니? 이걸 쓰고 싶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잘못된 건 아니야. 응? 그럼 여긴 뭘 써야 돼? 얘 뭐의 제곱이에요? 3루트 3 이러지 말고 루트 27x의 제곱이고 y의 제곱이고 죄송해요. 루트 27의 제곱이고 루트 27x 헷갈리겠다. 이렇게 얘의 제곱이고 얘는 y의 제곱이고 얘는 루트 27x의 제곱분의 1이고 얘는 y 제곱분의 1이고 얘는 뭐가 돼? 이렇게 곱해봐. 1이야 1. y랑 y분의 1 곱하면 1이에요. 이렇게. 이해되니? 그러면 있잖아. 이 친구가 몇이라고? 27이라고. 그럼 우리는 이 친구의 최소값을 알 수 있는 거야. 도대체 그거 갖다 뭐 하실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지금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목표는 얘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코시-슈바르츠 2번 쓰라고 했는데 지금 한 번 만에 끝나버렸잖아. 이게 맞아? 이리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응? x 플러스 y. 우변이 뭐가 나와? x 플러스 y가 나오게 해야 돼? 근데 얘들아, 절대부등식을 2번 연달아 사용한다는 건 굉장한 리스크가 있는 거야. 왜? 뭐 때문에? 등호 성립 조건 때문에. 등호 성립 조건 2개가 동시에 성립해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얘가 성립할 땐 얘가 성립 안 하고 얘가 성립할 땐 얘가 성립 안 해.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가지고 난 얘를 최소값으로 쓰고 싶어. A의 최소값으로 얘를 쓰고 싶단 말이야. 그럼 얘가 성립하려면 얘도 등호가 되고 얘도 등호가 동시에 돼야 4라는 최소값을 가질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2개가 동시에 성립하지 않으면 A는 4라는 최소값을 갖는다란 말을 못 한다는 거지. 이해 가죠? 그러면 등호 성립 조건 2개를 짜맞춰서 2개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코시-슈바르츠는 x 대 y가 몇 대 몇이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잖아. 결국에. 그럼 이 비율이 어떠해야 된다는 거야? 같은 상태로 유지돼서 가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코시-슈바르츠로 이 문제를 풀고 싶잖아? 그럼 외우는 게 맞아. 외우는 게 맞아. 자, 이것도 넘어가. 아까 몇 번이었지? 50. 3번이야? 이거야? 이거 이따가 공식할게요. 67로 갑니다. 복잡한 건 다 내백 친구. 이 친구부터 갈게요. 67번. 자,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 x, y가 6이래요. 곱이 일정하군요. 뭐 할까요? 여러분 뭐 해보실래? 상기평? 전개할까요? 상기평을 때리겠다고요? 이것 따로 이것 따로요? 그럼 이거 둘이 곱하면 뭐가 돼? 루트 6xy가 되네? 일정하네? 얘 둘이 곱하면 6분의 xy 일정하죠? 근데 뭘 조심해야 돼? 등호 성립 조건 조심해야지, 그치? 그럼 얘네 둘이 같을 때야? 얘 둘이 같다고 하면 루트 2x와 루트 3y가 같을 때니까 얘 둘이 같다 하면 3분의 x와 2분의 y가 같다예요. 그럼 얘는 2x와 3y가 같다 이렇게 되죠. 등호 성립 조건이 같다 이거네, 그치? 그러면 동시에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물론 둘 중에 하나는 코시-슈바르츠로 푼 친구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뭐 최후의 방법을 썼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산술기하 평균이 통하면 그리고 그걸 충분히 볼 수 있다면 보는 편이 좋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얘랑 얘랑 같아. 몇으로 같아? 이게 몇이야 이거. x, y 6 대입하면 6이죠? 그럼 각각이 몇일 때야? 각각이 루트 6일 때야. 얘들아 여기다 이게 대입하면 얘가 6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은 곱이 6으로 일정하잖아. 그럼 각각이 몇일 때야? 루트 6, 루트 6일 때잖아. 같은 값이니까. 그럼 이 친구는 최소값이 2루트 6이 된다는 거야. 더하면. 다음 이 친구는 얘가 최소값이야. 곱 넣으면 1이죠. 그럼 각각이 몇일 때야? 1일 때지? 그러니까 얘는 최소값이 2니까 4루트 6이라는 최소값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 등호 성립 조건이 둘이 달랐어? 그럼 이건 못 푸는 문제가 되는 거지. 등호 성립 조건이 같으니까 나올 수 있었던 문제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직류형이냐 병렬형이냐 싸움이지. 아까는 직렬형이었어요. 코시-슈바르츠가.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 이런 얘기로 가야 됐던 거고 이 친구는 A 곱하기 B라는 친구인데 너와 너가 등호 성립 조건이 같아서 한 번에 이렇게 됐던 거지. 직렬 병렬 느낌인 거야. 다음 문제입니다. 69번이에요. 좀 어렵죠? 자, 일단 여기 점피를 잡고 각 변의 수선의 발을 내렸으면 이 친구를 뭐처럼 쓰고 싶다는 거예요? 높이로 쓰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각 삼각형의 높이로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45도. 이게 전체 넓이죠. 그럼 이거 2분의 루트 2니까 4분의 15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얘가 뭐랑 같으냐? 삼각형 APC. 요 삼각형의 넓이와 삼각형 ABP. 요 삼각형의 넓이를 더한 것과 같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2분의 1로 묶을게 그냥. 묶어서 APC는 뭐야? 5 곱하기 이 길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 그냥 MN수니까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잡을게요. XY 괜찮지? 해도? 우리 어차피 이거 지금 해석기 안 했잖아. 그치? XY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이쪽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X가 되고요. 이쪽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5Y가 돼요. 이렇게. 따라서 우리는 3X 플러스 5Y가 2분의 15 루트 2로 일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느냐? PM의 제곱 더하기 PN의 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 친구가 어디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 코시-슈바르츠의 좌변에 들어가고 싶은 거죠. 차수 차이가 절반 나는데 얘가 더 높으니까 얘가 왼쪽이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이 친구는 3X 플러스 5Y가 나오게끔 조작을 해주자 이거지. 그럼 이 친구는 X의 제곱이고 Y의 제곱이니까 여기 뭐가 나와야 돼? 3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 친구 몇? 제곱이죠. 2분의 15제곱 이렇게 쓸게 그냥. 괜찮죠? 그럼 이 친구는 9 더하기 25 34 이렇게 되죠? 됐나? 그럼 나는 34 곱하기 2분의 15의 제곱. 이 친구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이 되죠. 약분 안 되지? 몇이야 이거? 68분의
225네.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달래. 157이 되겠다. 이렇게 문제 풀면 되는 거지. 익숙해져야 돼. 외워야 돼. 암기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절대부등식 산술기하 평균이랑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는 이걸 다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응? 그냥 문제를 암기하고 암기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보통. 추가 설명을 좀 해줄까? 그래. 여러분들에게 산술기하 평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럴 시간이 없는데. 얘들아, A 플러스 B가 저 지금 해석적인 거 할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어떠한 K 값을 가질 때 A, B의 최대값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A, B를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 B가 뭐야? K-A야. 그럼 이 친구는 A 곱하기 K-A가 돼버려요. 그럼 이 친구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KA라는 A에 대한 2차 함수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어서 A제곱 마이너스 K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K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뒤에 플러스 4분의 K제곱이 돼버려요. 이렇게. 그럼 A가 몇일 때야? 2분의 K일 때죠. 근데 A가 2분의 K면 B는 몇이 돼? 2분의 K가 돼. 둘이 어때? 같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A, B는 최소값을 뭘로 가죠? 최대값을 4분의 K제곱으로 갖는다 이거야. 이렇게. 결국에 근본이 어디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온 거야. 이해가니? 다음 이번에는 A, B의 값이 일정해. 이때 A 플러스 B가 최소값이 몇이냐가 궁금한 거야. 그럼 또 한 문자로 나타내봐. A 플러스 B가 뭐야? A분의 K지. 그럼 A 플러스 뭐가 돼? A분의 K가 돼. 됐니? 그럼 곱이 어때? 일정하지? 그치? 그건 이 논리를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안 돼. 지금 이 논리를 증명하고자 하는데 그 논리를 쓰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안 돼. 도윤아! 도윤이? 어? 민규야, 정신아. 나도 정신이 없다.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의 논리로 설명이 좀 힘들어. 그래서 이게 산술기하 우리가 배운 건 바로 이거야. 이건 우리가 알고 있던 거야. 산술기하 평균을 알게 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우린 이거예요. 이거. 그치? 여기서 이제 어떤 증명이 나와야 돼? 요러한 절대부등식을 끌고 와야 되는 거야. 이제 얘가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2루트 K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제 이게 내가 새롭게 배운 거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런 논리에 대해서 산술기하 평균은 논하고 있는 거야. 근데 코시-슈바르츠는 저기서 등호 성립 조건을 생각하기가 어렵다면 그냥 식으로 때려 맞춰라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야. 여기서 여러분 산술기하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등호 성립 조건이 뭔지 몰라서 못 쓰는 거예요. 등호 성립 조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봅시다. 아까 쓴 거 다시 한번 돌이켜 볼게요. 3x 플러스 5y가 일정하죠? 이 상태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3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이 3x 플러스 5y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 3분의 x와 5분의 y가 같은 것이 등호 성립 조건이에요. 맞지요? 그럼 x 대 y가 몇 대면? x 대 y가 3대 5일 때가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거잖아. 그럼 이 새끼를 3k, 이 새끼를 5k라고 이렇게 가정해봐. 그럼 얘가 3k, 얘가 5k야. 그럼 결국에 어떻게 돼? 결국에
요 넓이는 뭐가 돼? 2분의 9k제곱 되는 거 아니야? 이 친구는 뭐가 돼? 2분의 25k제곱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이해되니? 그럼 이 친구의 넓이와 이 친구의 넓이를 더하면 저거라는 거잖아. 그럼 K값이 나오지. 이해가요? 그럼 K값을 대입해 봤을 때 이 친구의 길이와 이 친구의 길이의 비가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X 플러스 Y가 일정하진 않아도 뭐 얘가 일정하거나 얘가 일정하거나 얘가 일정하거나 이런 일정한 값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산술기하를 이용하면 쟤를 구할 수가 있어요. 무언가 일정한 값이 나와서. 근데 그거를 코시-슈바르츠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이걸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온 게 코시-슈바르츠인 거야. 코시-슈바르츠의 용도는 딱 거기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린 코시-슈바르츠를 배운 거다. 라고 얘기해도 다음 날이면 또 까먹어요.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다 했네요, 그래도? 53으로 돌아갈게요.